안녕하세요. 신호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호만큼 시어머니도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저는 3년 전쯤 결혼했고요.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용해서 미국으로 유학 다녀왔습니다. 1년 반 코스이고 남편도 그 시기 맞춰서 외국에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겠다고 회사에 특별 휴가 같은 건 내서 저 미국 가 있는 반년 후에 저 따라 미국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외국에 가게 될 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집도 안 구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는 재산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둘 다 평범한 수준인데 반해 남편이랑 저는 직장이 좋은 편이라 둘이 합쳐 월 1,500만 원 정도 법니다. 남들은 그럴 거면 왜 그리 급하게 결혼을 했냐 물었지만 이유는 남편 같은 사람 놓치기 싫었고 또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꼭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남편과 일단 부부로서 연을 맺고 이런저런 어려움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고 싶었어요. 여튼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남편이 살고 있던 투룸 빌라에 제가 옷까지 들고 가 바로 살림 합쳤고 미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제가 먼저 출국해야 했는데 남편은 한국에 조금 더 남아있다 오니 알아서 빌라며 짐 정리 맡기기 편하더라고요. 다만 제 차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벤츠 한 대를 뽑았어요. 엄청 고급 세단은 아니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여자 혼자 많이 타고 다니는 모델이에요. 제 드림카였고 정말 아꼈기에 사실 미국에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했고요. 미국에 3년 이상 머물 거라면 중고로 팔 거였는데 1년 반 정도니 애매해서 그냥 한국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년 정도 맡아 관리하다가 남편마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 자동차 정비소에 월 관리비 같은 건 내고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미국 오기 전에 제 차 잘 맡기고 왔고 저는 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미국 유학 생활 즐기다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일주일 뒤에 정비기사에게 전화해 차를 찾으러 가겠다 연락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엄청 당황하면서 제 차는 이미 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뜬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기 서비스 맡겨놓고 미국 왔다 돌아온 거다. 설명했더니 가족분이 인계해 갔었다더군요. 누가 그걸 가져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도난당한 것 같은데요? 인수자 알려주세요. 아, 네. 인수자가 이혜연 씨로 되어 있네요. 이혜연이요? 우리 시어머니인데 가져가실 리가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내고 가져가셨는데요. 위임장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관리비는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씩 떼고 다시 가족분 계좌로 입금 넣어드렸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하필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홍콩에 가 있는 상태라 전화조차 되지 않았고 저 혼자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어요. 시댁에 먼저 연락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말 안 하고 차 있는 곳부터 갔어요. 사무실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서류 다 보여달라고 하니 정말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장이랑 위임장이 있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차를 보낸다는 위임장이요. 제 이름으로 사인까지 되어 있길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넘긴 업체도 고발할 거라고 큰소리치니 높은 분들까지 다 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CCTV 보여달라고 하니 저장 의무인 6개월이 넘어 확인이 힘들대요. 분을 삭히며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혜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 전화 드렸는데요.
그래. 세아가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제 벤츠 가져가셨어요? 벤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차를 맡겼잖아요. 그곳에 1년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차 맡긴 지 2달도 안 돼요. 어머님이 찾아가셨다던데요? 그럴 리가. 내가 그걸 왜 가져가니?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좀 기다려 보려무나. 어머님은 갑자기 엄청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도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네 신우가 그 차 딱 1달만 쓴다고 허락 좀 받아달라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잊고 있었나 보구나. 내가 당장 돌려놓으라고 할게. 미안하다.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차를 쓰는데 왜 제 허락을 안 받고 어머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딸이 지 오빠한테 물어봤었나 봐. 그런데 지 오빠가 절대 안 빌려준다고 허락을 안 해줬나 봐. 그래서 속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위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대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 걔가 1달만 쓴다고 해서. 1달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단 하루라도 제 허락을 받게 하셨어야죠. 왜 어머님이 제 차를 마음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뒷목까지 뻐근해질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내 기분 나쁘시다는 듯.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 그 차 당장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잖니? 망가졌으면 내가 몇백이 들어도 고쳐놓으라 할게. 됐니?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차를 마음대로, 그것도 서류 조작까지 해서 가지고 가셔놓곤 왜 이러세요? 서류 조작이라니. 우리 딸이 너 불편해서 연락 못하는 게 딱해서 내가 해줬다. 그러니까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좀 살갑게 잘했으면 좋았지 않니? 그리고 너도 참 그래. 1년 반이나 넘게 미국 가 있을 거면서 차 없는 가족한테 넘겨주고 가면 좀 좋아? 어떻게 한 번을 물어보질 않니? 우리 딸이 도봉구에서 종로까지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 너도 알잖니? 그게 왜요? 그거 딱 하니까 제가 미국 가면서 아가씨한테 차 넘겨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지도 못할 만큼 제가 곁을 안 내줘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머님, 어떻게 제 탓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아가씨한테 연락해볼게요. 세아가 너무 세게 다그치지 마라.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번만 좋게 넘어가주라. 응? 가족이잖니. 그 말에 더 열이 받더군요. 언제부터 제 신우가 살가운 가족이었을까요? 참고로 신우는 저 싫어해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 갔을 때부터 저를 안이 꼽게 보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제가 오빠보다 덜 잘나서래요. 자기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버는데 저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직장도 평범해서요. 그런데 그건 신우가 잘 몰라 하는 말이지. 저는 공공기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평균 연봉도 저희 직장이 남편네보다 더 높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전달해준 시어머니도 솔직히 말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도 고맙지 않았고요. 신우가 잘났으면 모르겠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의대 진학하겠다고 삼수했어요. 의대요? 약대는커녕 서울 4년제도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서 비인기 학과 찾고 찾아 겨우 인서울 했습니다. 당연히 전공 못 살려 취직했고 제 연봉보다 반토막이고요.
그런 신호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습니다. 꼬박꼬박 존대에 아가씨라 불러주며 저 싫어하는 거 알아도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 아량 베푼다는 심정으로 생일 챙겨주고 그랬지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한국 비운 사이에 제 차를 마음대로 훔쳐 탈 수 있는지요. 신우에게 전화하니 안 받더군요. 시어머니가 미리 귀뜸했겠지요. 새언니가 전화할 거라고요. 안 받으니 더 열받더군요. 그래서 카톡 보내서 차에 대해 다 알게 되었으니 당장 가지고 와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안 읽다가 한 3시간쯤 뒤에 읽더군요. 그리고 답장 계속 없다가 띡 오는 말이 죄송한데 못 드려요 였습니다.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 바로 전화했더니 받더군요. 아가씨, 내 차 당장 갖고 와요. 경우없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류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빼돌려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차 끌고 다니는 거 무슨 심보예요? 언니,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은 필요 없고요. 당장 갖고 와요. 죄송한데 못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말 좋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하자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저도 딱 한 달만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다 보니 편하고 그래서 못 드렸네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요. 차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수리요? 왜요? 그게 지난주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사고 난 거랑 겹쳐져서. 뭐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실성할 지경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차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 싸게 파세요. 저도 그 차 정들었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됐고, 어디다 맡겼는데요. 내가 당장 찾아가게. 언니,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요. 가족끼리. 그놈의 가족끼리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더군요. 시어머니도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고 신우도 그 얘기를 하니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은 심정이었어요. 더 말 섞기도 싫어서 당장 공업사 얘기 안 하면 경찰 신고한다고 했죠. 언니, 신고요? 왜요? 왜긴 왜겠어요. 절도로 신고하는 거지. 그리고 서류 조작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웃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무슨 경찰까지 오라고 해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한테 갈게요.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1시간 만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군요. 고개 숙여 미안해 할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언니, 일단 차 빼서 쓴 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 물어봐도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차는 필요한 시기였기도 했고요. 허락 안 해주면 안 타는 거지. 사고방식이 특이하네요, 아가씨. 좀 급해서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게 제 차랑 뭔 상관인데요. 남자친구가 포천 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데려다 주려고. 환장하겠네요. 그런 거 안 궁금하고요. 내 차 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는지, 수리 상황은 어떤지, 언제 갖고 올 수 있는지나 말해요. 그리고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각오해요. 언니, 근데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신우이가 사고가 났으면 몸은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신우가 급발진하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제가 지 걱정을 안 해서 화가 났답니다. 그래도 꼭 참고 미안하다 사과하러 온 거라면서 가족끼리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걱정이요? 팔다리 멀쩡한데 뭔 걱정이요? 아, 사실 머리를 크게 다쳤나 이제와 의심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언니 진짜 치사하네요. 네, 언니 마음대로 해요.
저 뻔뻔한 거 이제 하셨어요? 공업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언니가 돈 내고 찾아오세요. 안 그래도 수리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언니 태도 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이참에 연 끊어요. 다신 안 보면 되죠. 신우는 그렇게 막장으로 나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때 남편이랑도 연락되었고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신우가 차 빌려달라 부탁했었는데 욕하며 끊어냈었다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일정 앞당겨 빨리 한국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알겠다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절도로 신고했고 제 차를 맡긴 그 업체도 고발했어요. 그 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신우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우에게 연락이 오자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 쳤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기겁해서 저한테 전화해 어떻게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냐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러게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지요. 법대로 안 하면 평생 그 벌은 못 고칠 것 같아 제가 대신 교육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식 교육 똑바로 안 하셨으니 제가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차례로 저 만나 미안하다 사과하셨지만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랑은 합의했고요. 신우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친구들 불러 탄원서를 써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를 쳤나 본데 결국은 빨간 줄 그어줬습니다. 깜빵까진 안 갔지만요. 민사소송도 했어요. 차를 1년 사이 3번이나 사고 냈더군요. 문 한 짝은 교체해야 하는데 신우가 돈 없어서 그냥 타고 다녔고 그게 문제가 되어 다른 문도 고장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연석을 긁었는지 차량 하부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차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되었습니다. 살 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중고로 내놓으려 견적내보니 900만 원 준다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값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해 1억 요구했더니 그제야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남자한테 미쳐서 그랬다며 지금은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잘릴 마당이라 그야말로 개털됐으니 한 번만 봐달랍니다. 돌아가라 하고 문 안 열어주니 나중에 시어머니랑 둘이 찾아와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게 지난달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인데 시댁이랑 이렇게까지 일이 얽히니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 심각하게 잘못했으니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그것도 1, 2년이지 시간 더 흐르면 결국은 신우 안 봐준 제 탓할 것 같아서 이혼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남편은 그냥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저는 벤츠 하나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받는 갑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봐주자니 신우랑 시모 언행이 너무 괘씸하고요. 특히 신우는 할 수만 있다면 깜빵도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집유로 끝났지만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제 입장 되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는 화병 났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0일 된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여기 맘카페에 아이 건강 관련 글 말고
다른 이야기 쓰는 건 처음이네요. 고부 갈등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했고 남편은 35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연애하면서 배려도 많이 받고 별다른 트러블도 없었기에 자연스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방 공무원이고 남편 역시 다른 직군 공무원이라 벌이도 안정적이고요. 제가 빨리 결혼하게 되어 친정 부모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그때 무슨 콩깍지인지 지금 남편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부부끼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고 식 올리는 것까지는 무탈했어요. 문제는 갔다 와서였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댁 먼저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 너 결혼식 날 왜 울었니? 특히 양가 부모 인사할 때 말이야. 네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면 내가 뭐가 되겠니?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신부들처럼 조금 울어서 헬퍼가 손수건 가져다 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본인 부모님께 절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러시니 이해가 안 간 거죠. 어머님, 연수 씨도 울었는데요. 왜 저한테만 울었다고 혼내세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받아치자 시어머니가 당황한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야 우리 아들은 조금만 울었지만 너는 아니잖니. 손수건까지 가져다 닦을 정도로 많이 울었으면서 누가 보면 시집살이 하러 끌려가는 줄 알겠다. 다들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텐데 너 때문에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하냐? 네? 어머님,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다른 신부들만큼 울었어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다 받아치니 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됐다, 말을 말자. 너 참 너무하는구나. 어른한테 예의 없이. 라고 하시며 급히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그때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라 저 혼자 그 상황을 독박 썼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랑 그렇게 얘기하고 거실로 나와 제 신랑이랑 아버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 대화를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기를 죽이거나 기강을 잡으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 혼내신 거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길래 그냥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왔네요. 그리고 시댁 나오자마자 남편 붙잡고 울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혼내셨다고 하니 안 믿더라고요. 설마 무슨 그런 걸로 우리 엄마가 자기를 혼내. 자기가 말을 오해한 거겠지. 아니야, 큰 소리 못 들었어? 얼마나 호되게 혼내셨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가 원래 크잖아.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할게. 자기한테 말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남편은 뚱딴지 같은 말만 하며 제 복장을 터지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며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기어코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군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며느리한테 살살 말해달라. 어제 무섭다며 울더라. 라고 했다네요. 그 말 들은 시어머니가 더 펄쩍 뛰었다더군요. 괜히 찔려 더 그러신 거겠죠. 내가 걔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이래서 고부 갈등 하는 거구나. 별말 안 했어. 그냥 결혼식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안쓰러웠다고 했지. 걔 정말 웃기는구나. 이러다 내 아들 빼앗기게 생겼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화기 너머로 대성통곡하셨대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처음 본 터라 당황스러워 했다더군요.
두 여자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시간이라고 나중에 고백하더군요. 여튼 그 일로 어머님은 당분간 저희더러 시댁 오지 마라.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 하셨고, 시아버지는 결혼 초부터 이러면 안 되니 어린 제가 조금 숙여들어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 본인이 잘 조율해 보겠다며 저에게 직접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도 제가 한 번만 사과드리면 그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싹싹 빌길래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전화 걸어 예민하게 굴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님 보기가 너무나도 껄끄러워졌어요. 할머니 손에서 크기도 했고 업무적으로 어르신들 상대하는 일이 많아 시부모님이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며 시부모님 대했습니다. 꼬투리 안 잡히려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칼같이 챙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부 전화 가지고 섭섭하다 하시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젊은 사람들끼리 결혼해 자기들끼리 살기도 바쁠 텐데 무슨 안부 전화야. 그냥 적당한 때에 잘 살고 있는지만 알려주면 되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귀찮기도 하고. 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 앞에서요. 그런데 결혼 1년쯤 되니 저한테 왜 안부 전화 자주 안 하냐고 하시더군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1시간 거리라 한 달에 한 번꼴로 갔어요.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저희 부부 맞벌이라 주말이 정말 소중한데 한 달에 4번 있는 주말 중에 한 번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끔은 자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서요. 그러면 일요일 점심까지 먹고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따금씩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시는데 그거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뭐 물어보시거나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전화도 2번 하는데 왜 안부 전화가 필요한 걸까요? 어머님은 제가 안부 전화를 안 하는 며느리라 너무 서운하다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라고 하시더군요. 용건 상관없이 그냥 어머님이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당신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친정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라 시켰더니 난감해 하더군요. 아랑곳 않고 그냥 시켰습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자고 좋게 얘기했더니 어색해도 하긴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안부 전화 드리는 걸 알고 나서 속이 엄청 쓰리셨나 봐요. 저한테 이제 안부 전화 안 해도 되니 니들끼리 편하게 지내라 하시더군요. 그제야 안부 전화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실 거였는데요. 할 말도 없고 또 시어머니도 딱히 할 말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안부 전화에 집착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한테 안부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냥 저냥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으로는 서로 싫어하는 고부관계가 된 거지요. 그렇게 신혼 1년 반 보내고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 입덧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생각나는지요. 특히 엄마가 해주시던 무장아찌가 그렇게 사무치게 먹고 싶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된장이랑 고추장 발라 1년 정도 삭혀서 장아찌를 만드시거든요. 시원한 국물에 장아찌 한 입 먹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 엄마의 반찬들 말고는 입에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달에 3번씩 반찬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10달을 보냈고 제 아이도 뱃속에서 잘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알면서 시어머니는 저보고 철이 없다고 임신 기간 내내 한 소리 하셨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건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는 건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친정엄마를 부려먹니?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입덧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친정엄마한테 반찬을 해다 달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며 못 받아먹게 하셨는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남편도 입이 짧고 까다로운데 제 친정엄마 음식이랑 별로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임신해 있는 내내 냉장고에 친정엄마 반찬밖에 없으니 남편은 거의 밥을 밖에서 사 먹거나 시켜 먹었던 거지요. 그전에는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심해져 요리를 안 하게 되니 어머님은 당신 아들 굶을까 걱정이 되신 거지요. 그러더니 저 임신 중반쯤 됐을 땐 시어머니도 반찬 택배를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물은 당연히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였어요. 아구찜, 소고기 뭇국, 마늘 가득 들어간 수제 떡갈비 등 남편이 환장해서 못 먹는 어머님 음식들로만 가득 채운 그 택배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제가 백날 첫날 임신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10달 잠깐 입덧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렇게 거슬리셨나 싶더군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 음식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임신도 안 했고 또 밖에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배달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조차 어머님한테는 당신 아들이 짠해 보이셨던 겁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택배니 당신이 정리해두고 알아서 먹고 치우라 했더니 알겠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어머님 음식을 남편이 거의 못 먹으니 그냥 버리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냉장고에 다 상한 어머님 음식이 쌓여 있으니 제 친정엄마 반찬은 나중에 넣을 데도 없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더니 그제야 곰팡이 가득한 음식들 치우더군요. 이래저래 저도 임신 기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만삭이 다가왔지요. 저는 출산 전일까지 일할 생각이었고 아이 낳고 나면 산후조리원 3주, 그 후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3개월간 조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산후도움 일을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편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신 겁니다. 장남이 낳은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 손에 맡길 생각부터 하냐며 저더러 너무 생각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 당신이 조리해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자꾸 저에게 죄책감 안겨주면서 너희 친정엄마 나이도 많으시잖니. 불효할 거야? 내가 잘해줄 테니 산후조리 해주지 마시라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 조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일전에 반찬 얘기를 하시며 저더러 철이 덜 들었다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막무가내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머리 싸매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거의 곡기까지 끊으시며 오바를 하시더라고요. 제 남편만 안달이 났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손자를 처음 봐서 너무 설레셨나 봐. 이번만 우리 엄마한테 받고 둘째 낳으면 그때는 우리 장모님께 산후조리 부탁드리자. 응? 장모님은 이번이 첫 손주도 아니시잖아. 이번에도 결국은 지엄마 편 드는 건가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밥도 안 먹고 누워 계신다 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산후조리를 맡게 되신 거죠.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더군요. 응, 소파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길래 내가 바꿨어. 햇빛을 등지고 앉으면 못 써.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배치한 소파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바꾸셨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협탁 놓은 게 거슬린다며 그걸 시댁으로 가져가 버리셨어요. 모서리에 아이 얼굴 찍힐까 걱정되니 애 다 크고 나면 돌려줄 거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모서리 보호 테이프 붙여 놓으려고 인터넷에서 구입해놨는데 어머님 맘대로 다 바꿔놓으시니 열받았어요. 그 밖에 다른 소소한 물건들도 다 제자리에 없었고 어머님이 거슬리는 물건은 버리거나 파셨더라고요. 제가 작은 방에 아이방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도 다 어머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너무 열받지만 숨을 고르며 참았지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좀 쉬려니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우리 왕자님 더우신가 보다. 에어컨 조금만 낮추거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안고 계시니 그렇죠. 조금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신생아 때는 원래 24시간 안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냥 아이 안고 연신 웃으며 감상하기 바쁘셨고 애가 똥 싸면 저더러 기저귀 갈라 시키시고 애 분유 타오라 시키시고 집에 먼지 많으니 빗자루로 쓸으라 시키시더군요. 산후조리 해준다더니 어머님은 그냥 손주만 보러 오신 거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했고요. 첫날은 어머님도 손주 본 게 반가워 그러신가 보다 하고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황당한 건 제 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첫날에만 밥을 해주시더니 둘째 날 아침부터 저더러 하라 하시더군요. 당장 장 본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대충 밥이랑 콩나물에 고추장 비벼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도시락 주문하신 게 있어서 그거 드셨고요. 그렇게 점심 저녁 다 신경도 안 써주시고 애만 안고 계셨습니다. 애 안고 TV 보고 애 안고 스마트폰 하고 애 잘 때 같이 주무셨어요. 그 밖에 집안일이나 요리, 아이 뒤치다거리 같은 건 절대 안 하셨습니다. 제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켰어요. 잠투정하느라 울면 제가 달랬고요. 빨래 청소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해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어머님이 왜 산후조리 한다고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공짜로는 절대 안 한다 하셔서 달에 150만 원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어머님, 저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있는 게 더 마음도 편하고 애기도 잘 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머쓱해 하시며 딸이 없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은 본인이 차려주겠다 하시길래 철판 깔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려주신 음식이 죄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소고기 묵국에 매운 오징어 볶음, 마늘 잔뜩 들어간 고기 요리 등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 제가 먹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애 전 못 먹인다 했더니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물에 씻어 먹으면 되잖니. 그거 조금 먹는다고 우리 왕자님 배탈 안 난다. 그 말에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치며 어머님 좀 가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산후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어머님한테 이야기했나 보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서운하다 난리십니다. 아기 안고 있는 게 얼마나 손목에 무리인 줄 아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계속 안다가 집에 가시면 애는 손 타서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안고 계시라고 해도 어머님이 좋아서 해벌쭉하고 안고 계시는 거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저에게 그래, 밥 해줄게. 뭐 먹고 싶니? 라고 하시길래 그럼 미역국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산후조리원에서 질리게 먹은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은 미역국 싫어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애 낳은 줄 아세요? 애 낳은 건 저고요. 지금 어머님 우리 집 와 계시는 거 저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빡빡 우겨서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다 제가 하고 어머님은 애만 안고 계셨죠. 제가 제발 내려놓으시라 손 탄다 말씀드려도 다 무시하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무슨 며느리 산후조리예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손주 낳고 생색낸다며 기분 나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울면서 그래, 간다 가.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도 전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혼할 거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정말 입에 모터를 단 듯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부당한 행동들, 상처 준 일들과 말, 임신했을 때부터 낳고 나서까지 힘들게 하신 것 전부 다 너무 힘들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만 놓아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어머님 편이길 바라시잖아요. 그냥 이혼할 테니 평생 어머님 편하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더러워서 못하겠으니. 라고 했더니 그제야 덜덜거리며 진정하라 달래시더군요. 됐으니 가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얘기 듣고 반차 쓰고 집에 와서 싹싹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니네 엄마 데리고 꺼지라고 했고요. 이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방방 뛰며 난리가 나셨고 아버님도 아연실색하셨습니다. 남편도 울고불고 그제야 잘못했다, 자기가 더 잘하겠다 무릎 꿇었고요. 제가 아이 데리고 친정 들어가니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싹싹 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다신 제가 시어머니랑 접촉하지 않게 해주겠답니다. 시댁도 안 가도 되고 정 가야 하면 본인과 아이만 데리고 간다며 저는 자유롭게 살라고 각서까지 써주겠답니다. 재산도 전부 저한테 돌려준다고 하길래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 하니 2주 뒤에 명의 이전한 아파트 서류 보여주더군요. 둘이 돈 합쳐 산 아파트라 공동명의였는데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급 통장도 제 이름으로 변경할 거니 서류 좀 준비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남편이 이 정도로 싹싹 빌어서 정신 좀 차렸다고 생각하는 중이라 마음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랑 대판 싸워서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건 아닌지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네요. 시어머니는 완전 기가 죽어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